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인구 유출, 낮은 소득 수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4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에 최대 20억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정보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할 국민임대주택 48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일, 마곡지구 등에 공급되는 481가구 중 일반 공급주택은 454가구, 주거 약자용 주택은 27가구입니다. 신청 기간은 선순위는 이달 11일부터 12일이고 후순위는 이달 1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23개 시군 낙후 지역 맞춤형 사업에 4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최대 2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전문적인 컨설팅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두 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부동산계 유재석이시죠. UNS하우징의 유재석 대표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힘차게 강의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부동산이 상승하는 5가지 이유 꼽아준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뭐 진짜 아까 우리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하반기 지금 이제 들어섰잖아요. 들어섰는데 서울 쪽의 부동산 쪽은 상승하는 쪽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거의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더더구나 이걸 거꾸로 좀 확인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정부 쪽에서도 지금 바싹 좀 이제 긴장을 하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는 이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올 초 우리가 출발할 때만 해도 서울 쪽의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하락 쪽에 무게를 많이 두는 이런 전망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결국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오히려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11주, 12주째 지금 상승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지금 민간 쪽하고 지금 한국감정원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2주, 3주째 일반 아파트까지 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이제는 반등 지금 모멘텀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상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어쨌든 지금 정부의 규제책이 완화된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추가 대책이 얘기가 나오는 이 마당에서도 왜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반등을 시도해왔고, 또 이렇게 하반기 들어가면서는 결국은 반등의 모멘텀을 지금 써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부동산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왜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것을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이유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제가 왜 하필이면 이 학습 효과라는 거를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로 꼽았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분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 투자에 있어서 그렇죠. 그것은 뭐니 해도 뭐 부동산이다. 네. 많은 분들에게 뭐 이렇게 그 뭐 10억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 나 정말 부동산 뭐 집 사고 싶어. 아니 뭐 뭐 상가든 뭐 오피스텔이든 어떤 수익형이라도 내가 갖고 싶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사랑, 뭐 부동산에 대한 열망 너무너무 크죠. 자,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주식 쪽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런 그 어려움들, 뭐 기업들의 이제 사실 환경들이 또 글로벌 환경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위험에 노출도 많이 있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 쪽에서 좀 힘든 뭐 이렇게 좀 부침이 좀 많이 있었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10억만 만들면 뭐 내가 평생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 10년, 20년 전에 있었는데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6% 정도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억 넣으면 1년에 6천만 원 나오니까 그렇죠.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였죠. 자, 근데 지금은 그렇죠. 뭐 예금 이자율 이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지금 2%까지 떨어지는 마당이다 보니까 예금 이자율은 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저금리 상황 속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맥시멈 그냥 2%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10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그렇죠. 뭐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자, 한 달에 뭐 한 170, 18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170, 180만 원 가지고 뭐 2인 가구도 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2인 가구가 298만 원 정도 평균 소득이 되는데요. 이것의 절반 이하를 보고 우리가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170, 80만 원이면 그렇죠. 거기에 근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10억 은행에 넣어놓고도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쪽에 투자하셨던 분들 뭐 그렇죠.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던 그 당시 뭐 한 97년, 98년 이 당시에 1억 3,500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만약에 예금 쪽에 해놓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10억이었으면 잠실주공 5단지를 무려 7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그렇죠. 지금 뭐 9.13 대책 이전에 지금 9.13 대책 이전보다 더 높은 지금 그것들이 한 300건 이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중에 뭐 가장 빠르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던 게 잠실주공 5단지인데 그렇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1억 3,500이었어요. 자, 그러면 무려 한 7채 정도를 살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걸 이자를 받아오셨던 분들 생각하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7채면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최고가가 20억 6,800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뭐 전 고점 20억 4,800이었거든요. 자, 20억만 따지더라도 7채면 지금 무려 140억이나 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 많은 분들이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셨다가 이런 어떤 큰 어떤 그 뭐 수익이나 나면 자산의 성장을 보다 보니까 뭐니 해도 부동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학습 효과적으로. 자, 그런데 이왕이면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디다 투자할 거냐? 역시 서울이 최고 아니겠느냐. 자, 지금 뭐 서울 쪽에서 또 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반포 자잇 뭐 그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아주 유명한 또 그쪽에 반포 쪽의 아파트잖아요. 자, 반포 자이가 2008년에 10년 전이죠. 딱 2008년에 분양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한 10억 3천, 10억 8천 정도의 분양이 됐었습니다. 84제곱미터 33평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자, 이것은 뭐 반포에 10억이라는 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10억이 넘어갈 수가 있냐. 고분양가 논란에 계속 휩싸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반포자이가 그 당시에 그 당첨됐던 40% 분들이 무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 중에 한 40분 정도가 내가 그 청약했다가 당첨이 됐는데 일반 청약분에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분양이 났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뭐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본다라면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21억, 22억, 23억 호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22억에서 23억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한 24억까지 또 호가가 됐었죠. 자,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서울 쪽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런 데서 또 나오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된 게 3기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좀 더 강화가 됐다. 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1기 신도시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특히나 지금 일산 쪽 같은 경우가 많이 어려워졌죠. 1기 신도시 중에서. 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었던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은 뭐 대규모 그 뭐 미분양이 일어나면서 자, 그렇다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쪽들보다는 이왕 투자하는 거 서울 쪽이 좀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이런 어떤 그 많은 뭐 그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 쪽이라는 또 학습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고 서울 다 좋은데 이왕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강남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승전 결론은 부동산. 기승전 네. 결론은 서울. 기승전 결론은 강남. 이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많은 어떤 뭐 부를 창출했다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이제 투자에 좀 재미를 보셨던 이런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런 학습 효과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 서울 쪽의 부동산들이 자,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그 현장에서 뭐 세미나 이제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들도 제가 많이 듣고 또 투자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도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지금 정도 들어가는 게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 아닌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뭐 서울, 지금 정도의 강남은 지금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실제로 또 많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자, 어쨌든 우리가 뭐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이런 학습 효과들 때문에도 많은 서울 쪽에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그냥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호재로서 발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뭐 가장 큰 게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되겠죠. 자, 지금 삼성역에서 지금 봉은사역 그 사이 그러면서도 지금 이것이 잠실까지 쭉쭉 이어지는 이유가요. 자,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에서 영동대로 14차선을 그렇죠. 지하 6층까지 파가지고 여기에 정말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 도시가 생기면서 여기에 GTX A노선 또 C노선, 네, 뭐 이것도 지금 들어오게 되고 또 여기다가 지금 2호선하고 지금 9호선 이미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위례 신사선까지 된다라면 5개 지하철 노선이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바로 또 그 앞에 지금 여기가 코엑스라고 봐야 되겠죠. 코엑스 바로 건너편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본사 지금 그 건물만 해도 지금 105층 규모의 569m니까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겠죠. 121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바로 그거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35층짜리 호텔에다가 컨벤션 5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값만 10조 5,500억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건물 짓는 데만 3조 7천억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 약 한 1조 4천억 정도가 투입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뜬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잠실 종합 운동장까지 해서 잠실 제2 코엑스라고 해서 이제 한강변까지 쭉 나가게 되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쪽 삼성동이라든지 뭐 압구정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 잠실까지 해서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또 강남에 대한 또 뭐 서울 전체에 대한 정말 뭐 도시의 위상이 올라가는 바로 그런 매머드급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천루 경쟁 그렇죠. 지금 이쪽에 63빌딩이 뭐 가장 높았던 건데 이제는
69층이잖아요. 파크원 같은 경우에.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올라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것이 지금 내년 7월 착공,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이제 입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의도 MBC 사옥 부지에 또 48층짜리 해가지고 또 4개 동이 올라가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여의도 쪽에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한 17억 정도 호가했던 게 지금 뭐 5월 달에 한 19억, 그러니까 17억에서 19억 껑충껑충 하더니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지금 하반기 쪽 들어오면서는 21억까지 거래가 되는, 와, 어마어마한 지금 이 그 여의도 쪽의 변화들이 또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사람들이 이제 눈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역세권 쪽의 매머드급 개발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쪽에 지금 그렇죠. 북부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쪽에도 호텔이나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1조 7천억 정도 규모로 들어오죠. 여기다 GTX 또 A노선, B노선 정도 들어오죠. 자, 여기에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2조 6천억 정도 지금 되는 또 큰 개발이다. 저는. 여기다 뭐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지금 뭐 서울 안에서 많은 역세권 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가 대형 교통 호재들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아까 뭐 오프닝 멘트도 잠깐 나왔지만 GTX 지금 A노선 이제 곧 뭐 착공을 하겠죠. 이미 착공식은 했으니까. 자, GTX B노 보상은 시작됐습니다. GTX B노선 같은 경우에 늦어도 8월 말까지 예타 지금 통과하겠다라는 거죠. 자, GTX C노선 이제 2021년 착공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죠. 이미 기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다 신안산선 이제 8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죠. 여기에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포천에서 구리까지는 개통이 됐고 여기에다가 지금 그 성남하고 안성까지 가는 게 2022년이고요. 자, 지금 세종까지 완전 개통되는 게 제2경부고속도로는 세종 포천고속도로가 2024년이면 또 개통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 뭐 재건축 트리거들 줄줄이 지금 그렇죠. 잠실 쪽에 뭐 주공 5단지뿐만 아니라 진주, 미성, 크로바 지금 이미 이주가 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포 쪽도 지금 대단하죠. 지금 반포 주공 1단지 10월까지 이주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신반포 3차구 경남 원베일리라고 하는 이거 지금 후분양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이게 2023년 뭐 그러니까 2022년은 일반 분양이 되게 80%까지 되면 되니까 지금 1억 원대 평당 1억 원대 분양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다 지금 강남 쪽에 그렇죠. 뭐 개포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그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25억까지 호가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유효수요라고 제가 해놨는데 자, 지금까지 이런 많은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데 중요한 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자, 저금리 상황이 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구가 지금 2.89% 정도 되니까 2016년 지금 10월 이래로 가장 낮거든요. 자, 저금리 때문에 돈이 풀리죠. 자, 재정 확대 정책 지금 앞으로 또 추경이라든지 많은 돈이 좀 풀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여기에다가 40조 정도의 토지 보상금하고 1117조 정도의 그 유동자금 여기에다 정기예금까지 하면 약 한 2600조 정도의 시중의 돈들이 정말 넘쳐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이 됐을 때 정말 서울 쪽의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성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서울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신중한 접근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겠죠.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된다고 하고요. 자, 평일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각각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1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께서 특별하게 꼽아오신 정보 바로 송파구 방이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걸어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8.3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3.27제곱미터네요. 2021년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의 구조로 총 16층 중에 저희는 5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격도 살펴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1억 8,9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3,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2,400만 원, 월세 시에는 4,7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송파구 방이동에서 초초 역세권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함께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잠실의 영향권일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신 이유, 입지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뭐 송파구 방이동 어디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잠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잠실 그냥 한복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자, 지금 이쪽에 국제기류 복합지구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야구장 30개 규모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다 현대 글로벌 빌센터 121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뭐 잠실 제2 코엑스까지 자, 이제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순항을 하면서 이것이 올 하반기 착공을 하다 보니까 뭐 삼성동뿐만 아니라 잠실까지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잠실 쪽에 재건축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50층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진주, 미성, 크로바까지 지금 쫙 지금 생긴다고 하면 여기 뭐 그럼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트리움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마천루 경쟁을 하면서 이쪽 주택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2호선, 8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인데요. 여기다 롯데 몰세권까지 있는데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여기가 롯데 월드 타워가 있는 그렇죠. 지금 여기도 많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 본사까지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바로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올림픽공원이고 여기가 지금 한강공원이니까 공원도 지금 많은데 이 가운데에 분홍색이라는 건 상업지역이라는 거거든요. 이 상업지역 안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실 쪽에서도 대규모 유일한 상업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이쪽이 1인 가구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이죠. 1, 2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그 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이런 많은 주상복합들이 들어가면서 요즘 1인 가구들은 이런 번화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쪽의 변화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건데 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자, 이런 잠실 지금 MXD라는 게 우리가 멀티 유즈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최근에는 주거, 상업, 업무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뭐 국제기로 복합지구 이쪽에 2호선 따라서 그냥 그대로 있죠. 자, 문정 지식산업센터 이쪽도 테라타워, M세이트 엄청나게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5정거장밖에 안 되거든요. 8호선 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광진복합 업무지구 지금 바로 지금 2호선 따라서 지금 2정거장이죠. 이쪽에 보면 지금 동서울터미널 지금 뭐 45층 3개 동으로 된다는 거고 구의자형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업무지구도 들어옵니다. 한 12개 동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강동 쪽에 첨단 업무단지까지 또 2호선하고 지금 뭐 9호선 지금 9호선까지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요. 8호선도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지금 강동 첨단 업무단지 쪽에도 고덕 비즈밸리까지 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움직이는 바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곳이 잠실 MXD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실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상권 안에 위치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투자 시 결정적인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뭐 잠실 뭐 정말 복합 개발에 정말 미래같이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잠실이 다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2호선, 8호선, 9호선 정말 강남 업무타운에 1인 직장인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주상복합이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224세대 정말 대형으로 들어가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한성 백제역 바로 9호선이 되겠습니다. 9호선에서 도보로 정말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죠. 이쪽에 지금 몽촌 토성역 쪽에서도 지금 도보 2분 거리밖에 되지 않죠. 자, 지금 이쪽에 있는 지금 잠실 쪽에 2호선하고 지금 8호선 같은 복합 환승센터잖아요. 이쪽 잠실 쪽에서도 잠실역에서 거의 도보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 700m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이런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정말 예쁜 정말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예쁜 오피스텔인데 이쪽에 뭐 정말 공기, 순환기까지 있고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 완전 풀옵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실의 미래가치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강남의 직주 근접성의 특혜까지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장점들을 얹어서 가격까지 착하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강남, 잠실, 그것도 대규모 상업지역, 바로 잠실입니다. 자, 1억 8,900만 원이 되겠는데 전세 1억 6,500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정말 잠실 한복판에 트리플 역세권에 2,4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잠실권에서 함께했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를 함께했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송파구 방이동의 신축 오피스텔 기업입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18.3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3.27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6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신축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9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3,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400만 원, 월세 시 4,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의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좀 상담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저희가 계속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 주실 분도 모셔볼까요? 오늘은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이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각각 어디에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작년에 그러니까 9.13 대책이 나온 이후로 서울이든지 또는 이제 수도권, 지방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고점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이 왜 회복을 할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불황 속에서도 회복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대형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이렇게 불황을 이기는 지역 또는 물건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역들이 어딜까요? 뉴타운 또는 이렇게 이제 철도가 들어서는 곳,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해야 조금은 이제 불황에도 강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물건과 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영등포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품고 있는 지역들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볼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영등포구 양평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2호선과 5호선이 이용 가능한 영등포 구청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2.53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9.62제곱미터네요. 2019년 5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저희는 10층 중에 5층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가격도 만나봐야겠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2억 9,9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7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2,900만 원, 월세 시 1억 4,4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영등포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이 부동산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막 지어진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요.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양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 다 지어져 있는 후분양의 물건입니다.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임대차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0층 건물 중 5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은 투룸형 구조입니다.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있고 여기에 발코니라는 이제 서비스 공간까지 있는 투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 건물의 특징, 특히 이제 입주하는 그러한 이제 세입자 한번 비율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한번 봤더니 신혼부부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수요. 그리고 직장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1, 2인 가구에게 임대 놓기 굉장히 좋은 구조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와 그다음에 세탁기,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투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계율을 보게 되면은 2호선과 5호선, 바로 영등포 구청역 도보 약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여기에 발코니, 그리고 이제 층수는 10층 중 5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임대가 모두 맞춰져 있는 신축 오피스텔 투룸 구조로 깔끔하게 지어진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초반에 이 소개를 해주실 때 가격 상승의 여력이 보인다고 하셔서 저희가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으로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3억이 넘지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세는 2억 7천만 원의 예상이 아니라 임대 완료입니다. 임대차 완료라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월세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월세를 못 받지만은 추후에 전세를 놨다가 월세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투자 금으로는 전세 시에는 2,9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대의 영등포구 양평동에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게다가 이곳에 좀 주거 비율이 낮다고 알고 있어서 입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주거 비율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이 주거,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비율이 낮다라는 말이죠. 네, 그 중심에 있는 바로 영등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2호선과 5호선입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실제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선호하는, 서울 내에서 선호하는 노선을 2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위치는 바로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2호선과 5호선 이렇게 이제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9호선 급행 또한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의도를 끼고 있습니다. 여의도를 끼고 있고, 그리고 목동이 지금 이렇게 양천구 목동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어떠한 이제 재개발의 속도, 재건축의 속도를 낼 경우에는 서울 안에서 중심지 안에서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지역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미니 신도시와 그다음에 업무 지구와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라는 지역이 참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그 신림선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 영등포라는 지역이 현재로서는 2호선, 5호선, 9호선, 그 다음에 KTX까지, KTX 1호선까지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인데, 여기에서 2개의 노선을 더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영등포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변의 업무 시설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영등포구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의도라는 업무지구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IT 업종에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이제 업무지구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한 이제 9호선이나 5호선을 이용해서 마곡지구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남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임대 수요층, 특히 직장인 수요층에 대해서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등포 지역의 그 토지 용도를 보게 되면은 서울 안에서 토지 용도, 중공업 지역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공장가 또는 이제 기계업, 제조업 이러한 이제 노후된 공장가들로 이루어진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 이 주택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주거에 대한 부동산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 2인 가구가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요소들,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생활 인프라들까지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마곡이나 여의도, 강남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선호하는 2호선과 5호선 가까이서 만나보고 있고요. 자, 이제는 입지 확인해 봤으니까 멀리 봤을 때 기대되는 호재들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개발 호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 우리가 이제 그 양평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뭐 12구역이라든지 13, 14, 그 다음에 벌써 이미 착공에 들어가 있는 구역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부동산 투자할 때는 굉장히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재개발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또는 아파트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재개발 같은 경우 또는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재개발 지역 주변으로의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세입자들이 추후에는 관리 처분인가를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이주에 대한 수요들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공이 되었을 때는 고가의 아파트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에도 토지의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 많은 그 비용을 들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적은 비용, 소액 투자로 주변에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타운 사업지들이 있죠.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와 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 사업지 이렇게 이제 사업지들이 있는데 참 이러한 사업지들이 특히 이제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서 2015년도 한 15년도에 지금 청약을 실시해서 일반 분양분을 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영등포라는 지역이 굉장히 주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영등포가 어떻게 많이 변해 있습니까?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지역 중에 하나이죠. 거의 2배가 뛴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이 곳곳에 생김으로써 영등포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에 뭐 파크원 부지라든지 MBC 부지 대형 복합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3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라 하는데 이렇게 영등포에 업무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수요들이 특히 1, 2인 가구들이 결국에는 영등포 생활권으로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료 뭐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러한 임대료 상승도 또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중공업 서울 안에서 중공업 지역에 속해 있는 건축물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죠? 업무시설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이러한 이제 조감도라든지 실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구로 디지털 단지의 사진입니다. 추후에 영등포라는 지역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업종에 이렇게 업무시설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에 비해서 주거 비율 낮은 곳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영등포구 양평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다산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 시설인데요.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분양 면적은 78.21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5.51제곱미터네요.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 오픈형의 구조로 저희는 10층 중에 9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격도 확인해 볼게요. 업무 시설의 가격, 매매 금액은 1억 6,846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75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1,346만 원 예상되네요. 자, 다산 신도시에 새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 내 그 안에서도 업무 시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개요부터 만나볼까요? 네, 이번엔 이제 다산 신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중심지 안에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지금 이제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위치해 있는 바로 업무시설을 준비를 해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러한 조감도가 올해 7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고, 올해 9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63빌딩의 2배 규모, 그리고 축구장의 5배에서 6배의 규모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 이런 이제 내부의 조감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서울 안에서 또는 수도권 안에서 공급이 되었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업무시설이었습니다. 업무시설. 그런데 더 이상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업무를 하는 공간보다도 업무 플러스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서는 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고, 여기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을 보게 되면은 뭐 스파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서점, 그리고 영화관, 이렇게 대형 앵커 시설들이 들어서는 건축물에 위치해 있는 업무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트램까지 운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장에 오시면은 주변에 어떠한 이제 신도시로 조성이 되어 있고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향후 이러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주변이 정비가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구리라든지 또는 이제 남양주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대형 상권이 이쪽으로 들어선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제 이런 이제 조감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1층과 2층 복층형으로 나눠져 있는 사무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요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경의중앙선이죠. 도농역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완공은 2022년 8월 달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로는 10층 중 9층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진다고 하네요. 특별히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업무시설을 가져주신 이유가 궁금한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떨까요? 그렇죠. 가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서울 안에서 이 정도 그 분양 평수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만나보기 힘든 가격입니다. 만나보기 힘든 가격. 남양주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가격입니다. 바로 매매가로는 1억 6,846만 원이고, 그리고 임대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75만 원.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신축 그 오피스에 대한 시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 3년 이후에는 이러한 임대료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굉장히 보통 이제 그 투자 상품들, 뭐 주거 상품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오피스 상품들이라든지 그러한 그 부동산과 대출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대출이 높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투자금이 1,000만 원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업무 시설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0231-531-2668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산 신도시의 주변 환경 살펴볼게요. 뭐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분 어떨까요? 그렇죠.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전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경의중앙선입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제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이제 도로망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8호선, 강동구에서 확장이 되는 이 8호선 또한 이렇게 연장이 되는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이제 오피스, 역과의 거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형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서울권이라든지 수도권에 또는 지방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이러한 대형 어떠한 이제 복합몰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수요들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은 주변에는 아파트 시설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새로이 들어서는 공공청사에 대한 수요들까지 예상을 해보실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곳에 업무시설이며 주거시설이며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로까지 잘 뚫려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유동인구 관련된 소식도 있다고 들었어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개발 호재. 3기 신도시가 지금 막 어떠한 시위들을 하는 이유가 이 부동산, 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조금 이제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이제 주거시설이 아니라 바로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업무시설인데, 이러한 지역에 새로이 들어서는 업무시설들, 대형 그러한 이제 첨단 IT 밸리라든지 스마트 밸리라든지 그러한 업무시설들이 남양주에 계속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대형 업무시설들이 이렇게 계획 중인데, 이러한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은 판교 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1.4배에 달하는 굉장히 대형 업무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 들어서 있는 이러한 이제 업무시설들,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업무시설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사무실로서의 어떠한 이제 수요 또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업무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지역 경쟁력 효과라든지 또는 고용 창출 효과,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산 신도시, 지금 어느 정도 그 완성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다산 신도시, 이렇게 이제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왕숙지구까지 어떠한 이제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섬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유효 수요들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는 바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업무시설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경의중앙선입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분양 면적이라든지 전용 면적, 지금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45.51제곱미터, 그리고 구조는 현재로서는 오픈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억 6,846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차 그 보증금, 대출 활용을 한 다음에는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346만 원으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는, 그것도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포인트를 한번 잡자면은 국내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무시설, 그리고 여기에서 인구에 대한 쏠림 현상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대체 상품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에 따라서 향후에는 이 프리미엄까지 예상이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산 신도시에서 함께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함께했고요.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00만 원대 수익형 부동산 소개 및 현장 탐방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김창범 본부장님의 매물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은 정보 소개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 해결해 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